주제는요, 바로 현대인들의 정말 고질병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증상. 머리 아파. 바로 두통입니다. 워낙에 흔하게 겪는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통이 와도 그냥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오늘 이 두통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통이 왜 생기는 건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두통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두통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한의학적으로 두통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가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운이 없거나 쉬는 날도 무기력하거나 몸이 축 처지면 기력이 모자란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기가 막힌 경우, 기가 잘 체한 경우는 속이 답답하거나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피가 모자란 경우, 지금 빈혈이나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경우로 생리 전후에 편두통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담이 많으신 분, 몸속에 담이 쌓여서 두통이 생긴 경우에는 머리가 무겁거나 뒷목이 뻐근하고 속이 메스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번째 그러니까 춥다는 뜻이죠. 평소 몸이 냉하거나 추운 계절, 날씨가 추워지거나 하면은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더운 날씨에 찬물을 자꾸 마시거나 찬 음식 많이 먹어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섯 번째 원인으로 화라고 해서 다들 아시죠? 열받는다, 화병 난다. 근데 그 화입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열이 올라서 머리가 아픈 경우가 바로 화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이라고 해서 중풍질환, 즉 뇌출혈, 뇌경색 등 뇌졸중으로 인한 두통인데요. 양방에서 말하는 2차성 두통을 의미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두통이 스트레스나 잠 못 자고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6가지나 있다니 굉장히 원인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법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각각의 두통 치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두통의 원인이 다르듯이 치료법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표를 보고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가 부족해서 생긴 두통은 결국에는 피로해지는 거예요. 기운을 북돋아주는 한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기력을 보강해 주는 거고요. 피가 모자란 경우에는 혈액을 보충하고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몸에 담이 쌓여서 두통이 생긴 경우에는 순환이 잘 안 되고 머리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머리를 맑게 해주는 치료를 합니다. 특히 장시간 공부하는 수험생들, 흔히 말하는 총명탕 있지 않습니까? 그 총명탕이 이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는데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총명탕이라는 처방으로 머리 무거움을 맑게 해주는 치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직장인들이 먹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중에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은 이제 승진 시험도 있고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머리가 무거워지고 뒷골 땡기고 막 답답해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많으시고 힘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물론 중요한 휴식도 필요하지만은 총명탕 먹으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좀 더 똑똑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기가 춥다는 뜻이죠. 추운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 따뜻한 물을 먹고 따뜻하게 보온해 주는 건 좋지만은 몸속을 따뜻해 준 약재로 기력을 회복해 주실 수가 있고요. 화병으로 인한 두통은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이 호소하신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화로 인한 두통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두통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 문제까지도 좀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화병으로 인해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안 좋기도 한데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통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방이란 결국에는 잘 안 생기게 해야 돼요. 충분한 휴식. 잠도 잘 주무시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마음을 편안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머리가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두통 환자분들은 이게 자주 생겨요. 그럴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압법을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패목양심법이라고 해서 눈을 감고 정신을 모아주는
방법이라 보시면 영상 됩니다. 같은 건가요? 영상 같은 거예요. 오. 그래서 양쪽 엄지손을 가지고 네. 양쪽 관자놀이에 관자놀이. 지그시 누른 다음에 네. 눈을 감고 어느 정도 압력으로 눌러야 되나요? 딱 아프지 않을 정도로 꾹 눌러주시면 돼요. 지그시 꾹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열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뚜껑을 연다 보시면 네. 됐습니다. 오, 여기 이해가 누르면은 됐어요. 밥통 머리 열듯이. 뚜껑 맞아요. 머리 뚜껑을 열듯이 똑 열리면은 네. 뇌에 산소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오. 이럴 때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들여 마십니다. 최대한 꽉 찰 때가 들여 마시고 다시 후 뱉으시고 다시 한번 들여 마실 거예요. 쭉 들여 마셨다가 후 뱉으시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방법을 10회 오. 정도 해주시면은 네. 처음에는 좀 어지럽고 띵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이게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뇌가 일시적으로 산소가 많아져서 그런데 자주 연습하시다 보면은 머리가 되게 맑아지고 지금 벌써 두 번 네. 하셨는데 어. 다른 세상으로 느낌 아니 드실 저 거예요. 눈도 같이 맑아지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패목양신으로 머리를 좀 맑아지게 해주고 눈도 조금 피곤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틈틈이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잊지 말아주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소풍산열법이라고 그래서 좀 열이 많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귀 뒤에 볼록 튀어나온 유양돌기라고 볼록한 뼈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양쪽 엄지손으로 꾹 누르고 네. 요건 약간 돌려줍니다. 아, 마사지 돌려요. 하듯이. 뚜껑을 돌려서 연다 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살살 돌려주면서 이것도 똑같이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 후 뱉고 다시 들여 마시고 후 뱉고 이렇게 10회 정도 해주시면은 뒷목이 특히 아. 뒷목 어깨가 결리고 화가 나고 머리가 아프신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뒷골 땡긴다 네, 이런 표현 뒷골 할 때. 땡긴다 할 때. 아. 우리가 화날 때 네. 뒷골 잡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네. 이 뒷목이 거기 혈자리예요. 거기를 풀어주게 되면은 훨씬 많이 시원해지실 겁니다. 엄마 해드리러 가야겠어요. 많이 마사지 해드리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 따라오고 계시네요, 지금. 이 두 가지 방법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틈틈이 자주자주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통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두통의 원인도 오늘 6가지 알려주셨고 그만큼 치료 방법도 다양한데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요. 무엇보다 본인의 체질을 알고 이 근본적인 두통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두통이 생겼다고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한의원에 내방해 주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